이 종목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모회사 한화 갤러리아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라고 합니다. 지분을 공개 매수해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을 하고 타임월드는 내년 자진 상장 폐지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공개 매수가는 현재 26,000원이라고 공시가 된 상황입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지금은 16%대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OLED 관련주들 최근 4분기 그리고 앞으로의 2020년 전망 좀 밝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새로운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장 끝나고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새롭게 출시될 새로운 아이폰에 사용되는 OLED도 한국 기업들이 독점 공급한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4% 가까운 상승입니다. 22,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다시금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코스모 신소재가 삼성 SDI의 2차 전지 핵심 생산 라인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SS 화재부터 여러 악재들로 쉽지 않은 전기차 시장인데요. 연초 대비 현재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3.7% 강세권에서 7,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바이오주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너무나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150 종목에 바이오슬림을 개선할 것이다라고 칼을 빼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총이 큰 바이오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3% 가까운 하락, 헬리스미스도 1%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신라젠 도 특히 강하게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주의 아무래퍼시픽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순환매가 돌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의 연말 효과까지 소비자들의 쇼핑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지금 아무래퍼시픽 접근해도 되는 건지 대응 전략을 이따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대작 리니지2M이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반응은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오늘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들어가 보니까 인기 검색어에 이 리니지2M에 관련된 검색어가 총 4개나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어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양봉 캔들을 띄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3.4% 급락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50만 3천 원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체크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지역 최초로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의선 부회장의 수건 사업이다라고까지 불리던 사업인데 여기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GBC도 어제부로 착공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 10월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반등이 가능한 시기인지 대응 전략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재는 1.2%의 강세권에서 12만 4천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아무래퍼시픽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3월에 3분기에 깜짝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지금은 주가가 살짝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할지 지금 따라 붙어도 괜찮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에 사실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좀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사실 주가에 많이 묻어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4분기가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서 비수기 인정 이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4분기 실적 한 템포는 쉬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역시도 한 번쯤은 슬로우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은 좀 가지시면서 일단은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국인 관광객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 점
자체는 사실 우호적인 환경임은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예전에 이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에 미쳤던 영향력은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이 점 자체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사실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은 워낙 많이 주가가 이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이런 조정 폭에서 지금 회복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회복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주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회복세가 시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사실 가장 못했던 점이 이 비용 통제를 사실 잘 못했었거든요. 이 비용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사실 비용을 많이 쓰고 오프라인 쪽으로 이런 비용을 조금 적게 썼어야 됐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다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런 부분 영업이익을 많이 깎아 먹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오프라인 관련돼서 비용을 많이 좀 줄였었고 온라인 위주로 이제 많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비용 통제가 조금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모레퍼시픽의 산하에 있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니스프리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을 수 있었던 원인 자체가 이 쇼핑몰 자체 맨 좋은 자리에 이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지금은 쇼핑몰 중앙에서 조금은 더 낮은 상권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조금씩 아껴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일단 비용 통제도 잘 되고 다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나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상당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렇다면은 뭐 한 번 더 주가가 앞으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봐도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 의견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의견 드리고요.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4분기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은 슬로워질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2020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하기 시작한다. 이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지금은 이 저점 매수로서 다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수 기회 유효하고 아직 투자 의견 좋아요를 주셨지만 그치만 한 번 더 주가가 단기간으로는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NC소프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핫했던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포털 사이트에도 NC소프트 관련된 이 검색어가 한 5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NC소프트의 신작 출시 이후에 주가 조정은 많이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 대작이라든지 신작을 앞두고 그 기대감으로써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신작 발표하기에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꺾여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사실 이제는 이 리지 E2M이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는 퍼포먼스를 기록할 것인가, 이 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지 2M 같은 경우에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등을 차지하는데 7시간밖에 안 걸렸더라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2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과연 원을 뛰어넘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은 주가에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러한 이 하락폭 자체를 좀 줄여 나간다는 것 자체는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 신작 출시로 인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텐데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반발 매수세로서 지금은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부분 충분히 지금 주가에는 양쪽의 의견이 모두 다 나오고 있다는 점은 맞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계속 노이즈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예상을 했던 것 대비했을 때 뭐 일평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점 대비 지금 10% 이상 하락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신작 효과로 인한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뭐 재료 소멸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리니시스템이 또 많은 게임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여쭤봤더니 원과 그렇게 다른 점이 많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투자 의견은 글쎄요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 MMORPG에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리니지2 M이 나오게 되면서 그 전작들이 사실 조금 매출액이든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 점 자체도 NC소프트에게는 사실 풀어야 될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랑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세를 딛고 오늘 현대차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뭐 GBC가 착공이 드디어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어제 저녁쯤에 보도가 됐던 것 같고 특히 뭐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상승 재료인 것 같은데 뭐 정의선 부회장의 수건 사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저점 대비해서 쭉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하실이 열려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 이 뉴스들 자체는 그렇게 현대차에게 이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키팩터로서의 역할은 사실 못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키팩터 자체는 내년도에 과연 이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성장 산업으로서 보다는 그 제조업으로서 그냥 일정 부분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역할로서 성장성이 없는 산업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패러다임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성장 산업으로 조금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대차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럽 환경 규제에서 어떤 업체가 이 환경 규제에 따른 이 벌금을 받게 될 것인가 안 받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감안하게 됐을 때 지금 글로벌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비중 축소 뭐 이런 부분보다 그냥 관망권이 가장 어울리는 단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내년도에 유럽에서 전기차 잘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매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 현대차 매우 강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10만 원권 밑에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주가는 12만 4천 원까지도 상승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세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유럽에서 이러한 이 전기차 매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해내게 된다라면 전 고점이 한 27만 원 정도 될 텐데 27만 원권 충분히 더 위로 비트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의 투자 의견까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설레는 단어 중 하나가 저가 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매수세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탑픽 하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선정해 주실까요? 저는 현대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 장기적인 모멘텀에서 조금 끌고 가셔야 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현대차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의 도움 말씀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